여러분, 만약 100년, 아니 1000년 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언한 스님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 운명을 내다봤다면 말이죠.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미래를 본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언한 3명의 스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미리 알면 대비도 쉽습니다. 첫 번째 스님은 고려시대의 도선국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 이 스님이 이미 설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선국사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활동했던 승려로 풍수지리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이 땅의 지형을 분석하고 어디가 흥할 것이며 어디가 쇠퇴할지를 예언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 풍수 예언입니다. 그는 한강 이남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한강 이북보다 이남 지역이 더 발전했습니다. 강남이 경제적으로 중심지가 되고 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의 구조가 변한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선국사는 특정한 지역에 절을 세워야 나라가 번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그의 조언에 따라 개경에 수도를 세우고 전국 곳곳에 사찰을 배치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풍수지리를 신경 쓰는 곳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할 때 풍수를 따지는 경우도 있죠. 도선국사의 예언이 단순한 미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본 것일까요? 두 번째 스님은 조선시대의 사명대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승병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조선을 넘어 한반도의 운명을 내다본 예언을 남겼습니다. 사명대사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과 외교 협상을 위해 일본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장군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로부터 수백 년 뒤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조선의 멸망과 대한제국의 몰락,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도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국제 정세 속에서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명대사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미래를 내다본 것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스님은 현대의 청화 스님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통일과 미래를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두 번의 큰 변혁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변혁은 경제 성장입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두 번째 변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청화 스님은 한반도는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평화적인 방식이 아니라 큰 변화를 겪은 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변혁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제 정세의 변화, 북한과의 관계 변화가 그 징조일까요? 그는 또 한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작은 나라였지만 이제는 세계 경제, 기술, 문화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선국사는 대한민국의 땅과 운명을 예언했고, 사명대사는 한반도의 전쟁과 나라의 흥망을 예측했으며, 청화 스님은 대한민국의 통일과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과거의 지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를 미리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한강 이남이 번성할 것이라는 말, 특정한 지역이 흥할 것이라는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스님은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바로 도선국사입니다.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도를 설계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신라 말 고려 초에 활동했던 승려로 풍수지리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풍수지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땅의 기운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도선국사는 단순히 풍수지리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가 바로 한강 이남의 번영입니다. 그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쪽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지금의 서울 강북이 중심지였고 강남은 거의 개발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강남은 대한민국 경제와 부의 중심이 되었고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도 남쪽이 발전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광주 같은 대도시들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도성국사는 단순히 지역의 발전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사찰을 세워야 나라가 흥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은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 개경을 수도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 절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십승지입니다. 십승지가 무엇이냐고요? 쉽게 말하면 전쟁이나 재난이 닥쳐도 안전한 최고의 명당 10곳을 뜻합니다. 도성국사는 고려 왕실에 이 10곳을 지키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도성국사가 말한 십승지 중 일부는 오늘날에도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해남, 경상북도 문경, 강원도 평창 같은 곳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강원도 평창은 겨울 올림픽이 열린 곳이기도 하죠. 또 해남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농산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문경은 예로부터 중요한 교통 요충지로 발전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도성국사의 예언 중에는 수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수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옮겨져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고려가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것도 결국 도성국사의 풍수이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현재도 수도 이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떠오르면서 서울의 수도 기능이 점점 옮겨지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도성국사의 예언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도성국사는 특정 지역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나라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성국사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도성국사의 예언이 단순히 어디가 잘 될 것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특정 지역이 번성하면 반드시 그 반대급부로 쇠퇴하는 지역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예로 예전에는 대구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중심지가 서울, 부산, 인천으로 이동하면서 대구의 경제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도 도성국사의 풍수 예언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럼 도성국사의 예언이 100% 정확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수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풍수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깊은 학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성국사의 예언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미리 본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도성국사가 남긴 풍수이론은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할 때 풍수를 고려합니다. 심지어 정치인들도 선거 유세를 할 때 특정한 지역이 길한 장소인지 따지기도 하죠. 결국 도성국사의 예언이 맞았다고 믿든 단순한 전설이라고 보든 간에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도성국사의 예언을 단순히 신기하다 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가 강조한 자연과 환경, 땅의 기운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수도권 과밀화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한반도는 예로부터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까지. 그런데 만약 수백 년 전에 한 스님이 이런 일들을 미리 예언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쟁의 도래, 나라의 흥망,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마주할 미래까지 내다본 인물. 바로 조선시대의 승병장, 사명대사입니다. 사명대사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승군을 이끌고 나라를 지킨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가 단순히 전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일본 장군과 나눈 대화 중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수백 년이 지난 후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한반도는 두 쪽으로 나뉘었고 지금까지도 남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명대사는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단순한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는 한반도의 미래를 본 걸까요? 그가 전쟁과 관련해 남긴 또 다른 예언도 있습니다. 그는 조선이 결국 멸망하고 외세에 의해 지배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이후 무능한 정치로 인해 기울어갔고 결국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특히 사명대사는 일본과의 외교 협상을 위해 일본에 직접 건너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을 구출하고 일본과의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본과의 대화 속에서 이 나라가 언젠가 다시 큰 시련을 겪을 것을 예감했던 것일까요? 사명대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의 발생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중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 말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동안 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사명대사의 이러한 가르침이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그런데 사명대사가 남긴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결국 다시 한번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한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나뉘게 될 것이며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하나가 될 것이다. 한반도는 1945년 광복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도 분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대사는 이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두 개로 나뉜 것이 결국 다시 하나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두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려는 움직임이 생길 때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반도는 겉으로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기도 하고 국제 정세가 계속 바뀌고 있죠. 사명대사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는 세 번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첫 번째 전환점은 임진왜란과 같은 큰 전쟁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는 시기였죠. 두 번째 전환점은 조선의 멸망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전환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한반도의 통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큰 사건일까요? 사명대사의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통찰과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남긴 말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사회에서 점점 영향력을 넓히고 있죠.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긴장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일을 향한 작은 움직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명대사는 단순한 승병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던 예언가이자 사상가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실이 될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사명대사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승군을 조직하고 나라를 지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상황을 극복할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대사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미래는 정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사명대사의 예언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이야기할 스님은 현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의 변화를 예견한 스님입니다. 바로 청화 스님입니다. 청화 스님은 1913년에 태어나 2003년에 입적한 현대 한국 불교의 큰 스승입니다. 그는 기도와 수행을 중시했고 깨달음을 통한 깊은 통찰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한 수행자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두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경제적인 도약이었고, 두 번째 변화는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했죠. 첫 번째 변화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과도 같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 스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한반도에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변화, 즉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청와 스님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변화를 거친 후 통일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쟁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커다란 정치적 변화나 외부의 영향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반도는 결국 하나가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중심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단순한 희망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청와 스님은 단순히 통일이 온다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발전하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국가이고 K-팝, K-드라마, K-푸드까지 전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구도 한국이 이렇게 주목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 스님은 대한민국이 점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점점 더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발전이 아니라 정신적인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한반도의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통일이 되면 과연 좋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정말로 세계적인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청와 스님의 예언을 단순히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기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모습이 그의 말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통일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지 않다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언한 3명의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도선국사는 한반도의 지형과 풍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수도의 변화를 예견했고, 사명대사는 전쟁과 나라의 운명에 대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청와 스님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통일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통찰이자 우리가 대비해야 할 길을 미리 알려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예언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단순히 이곳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흥하려면 땅의 기운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였겠죠. 사명대사의 예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위기를 극복한 것은 결국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 스님의 예언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죠.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성장하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정작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 맞는 것도 틀리는 것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선국사의 풍수가 현대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사명대사의 예언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 교훈을 주는 것처럼, 청와 스님의 통일과 세계적 발전에 대한 메시지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까요? 이것은 단순한 스님들의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래는 예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